그 친구한테 내가 그래서 살풀이를 네. 할 때 마음으로 네. 어? 원한이 갖고 있고 맺힌 게 있고 그걸 승화시키는 단계일 때 그 단계에 든 표정으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표정도 잘하고 하더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 친구가 이제 큰 네. 네. 이 춤꾼으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을 하죠. 이번에 그래서 자기 그때 학춤을 추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네, 네, 네. 근데 자기 딸 살풀이를 하는데 스님 초파일 날 살풀이 하면 안 좋잖아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더 좋죠. 이 살풀이라는 게 무슨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맺히고 확 맥힌 것들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렇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려보내는 그렇구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네. 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그게 힐링이고 그렇죠. 치유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춤으로 표현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뭐 승무 같은 것들도 그렇고 네. 이 하는 것들 보면 네. 눈빛, 손끝 그렇죠. 이게 다 표현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춤이 네. 경륜이 일어나고 그렇죠. 타인이 볼 때 카타르시스가 그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냥 뭐 미쳐가지고 그냥 반 미쳐가지고 막 그건 그냥 흥이에요. 그걸 나쁘다고 보면 아니에요. 흥이고 네. 살풀이라고 했었을 때는 네. 동작 하나 마음에 있는 그 원하는 것들을 눈빛으로 표현해야 되고 손끝으로 표현해야 되고 발끝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럴 때 네. 그게 아주 그 사람에게 카타르시스 준단 말이에요. 근데 감동을 그 친구한테 내가 그걸 느꼈어요. 내가 그랬어. 자네가 참 잘 커졌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좀 멋지게 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큰 행사들 할 때 네. 원래 옛날에는 우리가 지신밟기를 해요. 네. 그냥 그 무슨 이 뭐 걸음을 큰 행사를 하거나 네. 뭐 할 때 지신밟기를 해요. 그 지신밟기 뭐예요? 땅에 있는 신들을 네. 깨워서 발복해 주는 거거든요. 애구는 멀리 해주고 아. 지신밟기를 그게 지신밟기예요. 그래. 그럴 때마다 늘 살풀이를 해요. 살풀이를 탁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나라 보면 성주풀이가 있어요. 성주풀이. 아. 성주풀이가 이제 그 성주가 뭐냐면 집에 으뜸인 사람이 주인이에요. 성주가. 네, 성주. 이게 성자 있잖아. 주.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성주풀이가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내가 지금 집을 지려고 하잖아. 네. 집을 지려고 그러면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옥황상제한테 빌어가지고 솔씨를 얻어서 나무를 심은 거예요. 나무를 심었으니까 그 나무를 어떻게 심을 때 어떻게 정성을 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정성을 들여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정성 들인 게 뭐예요? 나를 이롭게 해서 그래놓고 나무를 잘라야 되잖아. 결국은 그렇지. 이놈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걸 생명이라는 죽임을 끝나버리면 안 돼. 그거를 갖고 와서 네. 야 너 집 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좋은 후손들이 와서 아들 딸들이 내지는 손주 손녀들이 큰 자식 와가지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성주풀이에요. 그래. 그게. 네네. 근데 그 풀이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잘 그게 요즘 말하면 생태주의예요. 네. 뭐냐면 그렇잖아요. 내가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려면 네. 거기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들을 죽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풀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성주풀이가 살풀이가 그냥 다 그런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인디안들이 생태주의자, 인디안 기도문들 보거나 네. 인디안들 그 하는 그 기도문들 들어보세요. 수족 키로키족 뭐별 그래. 인디안들 그게 보면 너무 멋져요. 기도문들 보면 특히 그 시애틀 추장이 저기 뭐 루즈벨트인가 누구 있어요. 왕한테 미국의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시애틀 추장이 그래서 거기 있는 미국 대통령이 시애틀 추장이 보낸 기도문을 보고 본 편지를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시애틀 주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시애틀 주가 인디안 그 추장의 너무 훌륭한 글을 써보내니까 그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우리는 강가에 나간다. 풍년을 얘기해서 연어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 살찐 연어를 보면서 우리들이 자식과 저기 하는 걸 한다. 우리는 그 연어가 올 때마다 환희로 한다. 근데 니들은 와가지고 땅을 달라고 한다. 니들이 하는 것들은 건물을 부시고 공장을 짓고 생태를 황폐화시키는 걸 무기로 하는데 이걸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니네 달라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편지 내용이에요. 이런 네. 인디안들 네.
시애틀 그 추장의 편지문이요. 그리고 그 각 민족 그 부족장들이 쓴 추장들 기도문을 보면요. 아유 완전 생체주의자들이에요. 그래. 지금 얘기하는 그런 놈들 우리가 그냥 미국 놈들이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껍데기 벗기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 편지를 보면 내용을 보면요. 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맞는 생태주의자들이에요. 그게 화엄사상이에요. 화엄사상이요. 그 바람의 빛깔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그 폰타스키아라는 못 들어보셨나 보네. 그걸 들어봐야 돼요. 네, 한번 들어봐야지.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참. 그 오영규가 얘가 부른 얘 있잖아요. 목소리가 네. 아유 빨리 돈을 주고 이거 광고 안 보는 걸 하던데. 호텔 할인, 여행 할인, 항공편 할인까지 아고다이브로 더 큰 할인을 지워야지. 즐기세요. 가보세요. 네. 이게 바람의 빛깔이에요. 세주소년 오연준 어린이는 얘가 그 고향의 봄 불렀잖아요. 아이, 그 모두의 김정은 마음을 왔을 때. 클리어해서 W를 완성하게 될 것인지 이제 무대가 시작됩니다. 그 바람의 빛깔이라는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바람의 빛깔. 응? 그 표현력이 너무 좋아요. 인디안 처녀가 백인 남자한테 부르는 노래예요, 원래가.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목소리가 천상이라고. 그리고 내용도 너무 세대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청순하다. 자기와 다른 곳을 가졌다고 지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나를 보는 듯한 그런 소리는 얼마나 연애 같지 않아요. 그대 혼자 깊은 산속 숨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원치 않아요. 바람의 아름다운 저 빛나를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빼면 알수록 서로 다른 이곳을 지녔다 해도 그곳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걷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 이게 그이 폰타스키아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예요. 인디안들이 내용들을 아유 그 그래. 인디안 기도문들을 들어보세요 한번. 눈물이 질끈질끈 나요. 하하. 이런 사람을 우리가 그래요. 다 죽였어요. 그래요. 근데 이 바람의 빛깔이 풍류예요. 풍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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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낙란 비문에 최초의 낙란 비문에 보면 구교, 현묘, 지도왈, 풍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걸 네. 풍류라 한다. 아. 풍류에는 유불선 3도가 통합되어 있다. 그 접하군생 무리들과 같이 저거에서 새롭게 이 생활하는데 그게는 다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근데 그 풍류도가 우리 옹계 이제 그게 이제 화랑과 네. 연결되고 그게 역사 있어요. 역사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부정했던 게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라니까 이 망할 놈의 새끼들이요. 그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 시대를 해석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남겨져 있는데 네. 이 풍류, 바람의 빛깔, 그다음에 또 몇 개 있어요. 그 아주 네. 그 잔잔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저기 하는 것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요 이제 용왕산에다가 이제 에코트레날레라고 그런 것들을 네. 느낄 수 있는 네. 네. 공감으로서의 역할. 그 용왕산이 6만 평인데 그리고 한강과 안양천을 끼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그런 고민들이죠. 네. 그런 고민들인데 네. 그런 고민들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빛깔이죠, 그게. 뭐 그렇죠. 일곱 색깔 빛깔이 아름다운 그렇죠. 것들이 서로 어울릴 때 예, 예. 표현하니까. 조화가 이루어져야죠. 그럼요. 그걸 조정현 선생님 그랬더니 그러니까 또 좋은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 그럼요. 얼마든지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이렇게 스님 만나서 좋은 대화 나누니까 시간 가는 줄은 빨리 모르겠어요. 가보셔야 돼요. 안 가도 돼요. 천천히 가도 그럼 괜찮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좋아요, 아주. 오늘 네. 사실 여기 부처님 전에서 108번 절을 하고 가기로 약속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하면 되죠. 이 친구하고. 하면 되죠. 그런데 너무 늦어서 과연 108번 절을 하고 갈 수가 있을지 운전하고 갈 갈 수 수가 있어요. 있을지 갈 수 있어. 매번 해보세요. 뭐 108번 뭐 하는 게 뭐 얼마 어렵다고.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빨리 할 때는 한 10분 내외 했었고 빨리 했죠. 젊은 도 있죠. 10분 그래요. 내외죠 하죠. 근데 그래요. 지금은 이제 하면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려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생각해보세요. 네.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네. 이게 똑같은 속도가 안 돼요. 이제 그렇죠, 나이가 안 되죠. 먹으면 안 그러면 되죠. 네. 요 근육들 있죠. 네. 안 하다 가면 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렇죠, 아파요. 알죠. 계속 해야 돼. 그럼 계속 하더라도 네. 3, 4일은 아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지나고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네. 이제 하죠. 그러면 네. 15분 대 왔다 갔다 해요. 네. 근데 정석으로 오픈을 이렇게 딱 정석으로 이렇게 하면요. 25분, 3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운동 많이 돼요. 엄청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0.5평의 기적 해가지고 그 SBS인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네, 거기 이렇게 네. 나오는데 네. 그 몸을 활성화시켜줘요. 네. 네. 왜냐면 발끝부터 네. 저걸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운동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불보살의 명호를 불러서 이제 이렇게 그 하나가 되려고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다 보면 몸이 카타르시스가 돼요. 육체적으로도 몸이 저기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이게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고 몸이라는 건 적당한 고통과 적당한 긴장 관계가 와야 네. 집중력이 더 빨라요. 만약 그런 긴장감이나 그런 그 이렇게 오면 약간의 어떤 그 운동이 없으면 요게 집중이 잘 안 돼요. 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그래서 절이 좋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 네. 절이 하면 좋죠. 뭐. 그게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 자체가 사실 다 고통이잖아요. 평탄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비를 이렇게 한 굽이 두 굽이 넘어가면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근데 그 고비를 정말 슬기롭게 헤쳐 넘어가야 되는데 그 헤쳐 넘어가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저는 저를 찾고 스님을 찾아서 대화를 나눴어요. 네. 제 경우에는. 네. 그게 지금 참 너무 편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정말 걱정 하나 없이 음, 뭐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음.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게 그렇게 살면서 또 이렇게 좋은 아우님을 또 만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인연이라는 거. 그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이 화엄 사상이 네, 우리 네. 한국 불교를 네, 화엄 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화엄학이라고 하고 네. 또 의상대사가 음, 중국에 가가지고 동남산에서 이렇게 이엄 스님으로부터 화엄을 갖고 와서 네, 해동 초주가 되고 네, 화엄 십차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이끌어 왔어요. 네. 한국 불교를. 네, 근데 화엄경이라는 게 뭐냐면 어울림이에요. 네, 차별이 아니라 네, 다름을
네. 서로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각각의 것들을 이제 인정하고 네. 또 그걸 통해서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게 했던 게 이제 이 원효의 화쟁 네. 사상가도 또 화쟁이라는 자체가 다투는 게 아니라 네. 다툼을 통해서 다름의 다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 내 것만 옳다고 하지 그걸 서로 지금 봐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극단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보수와 진보가 그거는 뭐냐면 우리들 마음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우리들 마음속에도 뭔가 짓밟고 뭔가 가야 되는 경쟁이라는 것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네. 응집되니까 네. 보수와 진보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1945년도 때 신탁 반탁 운동을 할 때도 종로 2, 3가에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쪽은 신탁 반탁하면서 극적인 대립을 하면서 그래. 저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직도 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정치하는 놈들하고 그 김일성이라는 놈, 네. 그 다음에 이승만과 박정희와 오면서 이런 과정들 네. 이것들이 국가가 네. 담당해 주될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뭐냐면 조선조 500년의 그 선비 비응신 같은 놈 새끼들이 모하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신을 갉아먹었어요. 그러고서 와서 웃고 조선시대로 끝날 때 제국주의에서 우리가 착살났어요. 제국주의에서 유럽 놈들이 와가지고 그냥 온갖 그러니까. 다 해면서 그냥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정한론 대둔하고 먹혀 들어갔어요. 네. 그 과정 속에서 국가가 제대로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로 애니깽 역사로 네.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유랑민들 디아스포라죠. 지금 이스라엘 애들이 네, 네. 자기네 유랑민족 사듯이 그 디아스포라를 그때 만든 거는 1800년대 이후 중후반기 이후에부터 그 디아스포라 만들어가지고 애니깽으로 가지 북만주로 가지 일본으로 가지 그러면서 국가가 그걸 치유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민족의 역사가 우리가 힘이 없고 또 세계사의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그 지식인들이 그걸 반성을 통해서 국가가 갖고 있었던 트라우마를 해결해 줘야 돼요. 네. 그런데 그거를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나 이런 놈은 지네들 정권을 유지하려고 저랬고 또 남한은 또 지네들이 또 공산주의라는 어떤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또 그러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한 70년, 80년 동안 국가가 이걸 치유해 줬어야 돼요. 이 치유를 안 해줬어요. 또 이제 사회적으로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분배에 의해서 누구나 노력하고 뭔가 하면 이동과 수평이동이 자유로운 제도와 그걸 통해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 줄 잘 서고 백 잘하고 그러면 출세하고 뭐 했다는 걸 알아요. 그 중에서도 물론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도 저겠지만 대다수가 정의롭고 공정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회적 트라우마. 개인적 트라우마는 출세 지향을 저하다 보니까 경쟁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경쟁 속에서 짓밟고 올라가야만이 그러니까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막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2등보다 막 엄청나게 높아요. 그 이유가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풀어줘야 될 수 있던 국가가 만들어줘야 될 것들인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들을 풀어주지 못했어요. 이걸 풀어줘야 대타협이 이루어지고 그 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대립돼. 그래갖고 80년대 90년대 때 그렇게 막 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올려놔가지고 그냥 어떤 놈이 오더라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그렇죠. 이렇게 달라져요. 문재인이 그 사람도 잘못한 게 많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한 게 많고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이분화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투영이 그대로 사회와 국가로 나타난 거예요. 그거를 개인 윤석열이한테 여기서 안 돼. 왜냐면 대다수 국민의 51% 이상이 그 사람을 선택했어요. 네. 그거는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 하고 손 들고 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뽑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안에 있는 내 욕망의 내재들을 분출된 거예요. 그것이 51%냐 49%냐 차이예요.
그러면 49%냐 51%냐면 2% 차이인데 그 1%가 전체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민주주의라던가 아니면 어떤 헌법 체제에서 네. 만들어 왔으면 네. 그게 준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싹쓸이주의예요. 응? 그냥 싹쓸이주의예요. 미국 놈들 하는 식으로. 걔네는 대통령 선거에서 표는 이겼는데 투표인세서 지잖아요. 한 번 여기서 주면 2주를 다 가져가니까. 그럼 각각이 저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들인데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 줘야 되는데 국가가 내지는 사회가 내지는 어떤 NGO 단체들이 네. 그게 이제 문화라고 그래,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제대로 그래요.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여기서 이제 그런 운동도 좀 하고 싶고 뭐 이제 뭐 다양한 생각은 그렇죠. 많아요. 예? 그렇죠. 생각은. 그리고 그렇죠. 어느 정도 정리를 많이 해놨어요. 제가 그렇죠. 그 뭐 이게 오기 전에 안동에서도 네, 많이 네, 활동해오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네. 다양한 문화 활동과 다원 예술과 음. 그다음에 어떤 치유 프로그램 같은 거 하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그것이 어떤 본각사를 통해서 그런 시절 네. 인연이 도래해주면 네, 네, 네. 하면 되고 네. 시절 인연이 안 되고 내 복력이 그걸 뒷받침하지 못하면 뭐 그냥 뭐 어떤 뭐 한평생 뭐 중 노릇하면서 뭐 그냥 이렇게 살다 갔다 하면 되는 거고 그건 뭐 저간 건 아닌데 그러게. 안타까워서 그런 게 안타까워서. 그러니까요. 네, 안타까워서. 참.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일체유심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체유심주. 것들은 다 네. 마음이 만드는 것들이에요. 마음이 만드는 그럼 마음이 만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수와 진보 네. 이 사람들은 다 자기 관점에 볼 땐 다 옳은 거예요. 얘는 얘대로 옳고 쟤는 제대로라요. 그러면 옳고 그런 갭이 있잖아요. 갭. 네. 이 갭을 갭이 문화로서 극복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게 그래. 서로 그래. 사람이요 벌 새끼들이 있죠. 벌. 네. 벌이 이렇게 A 벌이 있고 B 벌이 있어요. 네. 얘는 합봉시켜 주잖아요. 네. 합봉시켜 줄 때 얘를 그냥 같이 갖다 놓으면 다 죽여요. 허허. 지네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피 터지게 자고 나머지게 하면은 2마리 3마리뿐이 안 남아요. 하하. 서로 싸워가지고. 어허.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 있잖아요. 네. 종이 이렇게 놓고 빵꾸를 뽕뽕뽕뽕뽕 뚫어 놓으면 아. 빵꾸를 뽕뽕뽕뽕 뚫어 놓으면 이렇게 합봉을 시켜 놓잖아요. 이렇게 놓. 네. 그럼 얘들이 막 싸워요. 막 서로 막 싸우고 어허. 막 지랄을 막 어. 한 3-4시간 막 싸워요. 어. 그러다가 한 많이 죽어요. 그래도. 어허. 근데 많이 죽더라도 그렇게 많이 죽는 건 아니고 어. 죽어요. 죽고 나서 이걸 싹 올리잖아요. 네. 싹 올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싸우면서 친해진 거예요. 어허. 이제 그러면서 네, 이렇게 싸우면서 지내. 그래서 합봉이 돼요. 합봉이. 그렇구나. 모든 게 다 그래요. 자연의 동물 원리. 자연의 섭리래요. 자연의 그게. 섭리야. 참.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 이런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막 싸워요. 네, 네. 근데 이걸 승화시키는 게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그래요. 문화를 그래요. 통해서 네. 너도 있고 나도 이제 그래서 이제 각자 그러다 보면 사람이 부딪히고 그래요. 뭐 하다 보면 그래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맞습니다. 서로 이렇게 문화 활동을 하고 네. 뭐 하다 보면 네. 아 저 새끼 그래. 네, 네, 네. 그러니까 저 새끼 같이 놀아보니까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야. 네. 이렇게 되니까 서로 이해하는 폭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그게 문화인데 네, 네. 문화판을 갖다가 음. 그러라고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을 만들어서 예, 예, 예. 국가가 예.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지금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 이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근데 이 과정인데 이 과정은 이제 다양한 분들이 네. 이제 시도하고 있지 뭐. 네. 근데 이게 오래 걸릴지 네. 짧게 걸릴지 그건 몰라요. 그건 국민의 성숙도니까. 그래. 근데 뭐 우리나라 교육열이 세계에서 제일 높으니까 뭐 잘 되겠지. 놀이문화가 활성화돼요. 그럼요. 네. 그게 춤도 정말 추고, 중요하거든요. 춤도 추고 예. 이 공동체 놀이문화. 우리나라 네. 윷놀이 나는 안동에서 있을 때 윷놀이를 참 많이 했어요. 네. 안동 사람들은 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매일 윷놀이를 해요. 허허. 재밌어 그런데. 그래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 문화가 예. 참 사는 게 뭐 이렇게 바쁘다고들. 그래서 이런 그 치유 프로그램을 네, 네, 네. 용왕산에다가 이제 어차피 그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이거는 수익을 발생되는 모델의 사업이 아니라 네. 국민들이 모여서 서로 어울려서 문화적인 걸 통해서 이렇게 해소하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네. 돈이 들어가는 그죠? 그 비용. 근데 그거는 큰 비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판만 깔아주면 지들이 알아서 노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비용은 NGO 단체에다가 국가는 지원해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요. 그 문화기본법이나 네. 아니면 헌법에 명시된 네.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네. 그걸 해주게끔 돼 있고 네. 그것들에 서 이제 NGO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 그게 그래. 잘 활성화가 돼야지 뭐. 네. 그게 꼭 뭐
정치인을 많이 알고 그래요. 뭐 누구를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건 아닙니다. 문화적 확산을 통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예. 것들이 된다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겠지 뭐. 아주 뭐 좋은 생각이십니다. 생각만 하면 뭐예요. 아이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실천을 해야지. 잘 되실 겁니다. 완동에서 그런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자원공사들한테 지원을 네. 좀 받고 네, 네. 경상북도한테도 지원받고 네. 안동시도 지원받고 네. 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봤는데 네. 이제 뭐 이제 어떻게 될지. 아이고. 아산도 지금 꽤 크죠? 그 복시가 거기가 아산시는 복시가 시장했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죠? 복귀형 씨. 그죠? 복시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때 또랑가꾸기 사업이라고 그이 마을 어귀에 네. 네. 과거에는 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또랑들을 네. 다 수직화 시켜버렸어요. 아. 그 전에 또랑들은 수평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쑥 빠졌다가 다시 비가 적게 되면 쑥 나가면서 이렇게 또랑을 이루어놨어요. 그런데 이걸 수직화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하하. 다 또랑을 이렇게 수직화 시켜버리니까 그만큼을 농사를 더 지으니까 돈 많이 더 수확량이 넣는다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수직이 되면 단절이 되잖아요. 수평은 이 접근성이 용이하지만 수직은 단절이에요. 그러면 이 단절된 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 우리 저기 내가.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또랑가꾸기 사업이라 가지고 이제 또랑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마을에 시골 가면요 웬만한 마을에 다 80, 9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5년이나 10년 되면요 그렇죠. 다 공동화 영상 벌어지고 마을이 없어져요. 농촌의 현실이에요 그게. 그 왜냐면 단절됐기 때문에 그거를 수평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생태가 살면 네. 사람들이 그렇죠. 가지 말래도 거기 가요. 그렇죠. 오지 말래도 찾아가. 그게 이제 또랑이 옛날에는 아주머니들, 네. 할머니들 해소의 장소였어요. 네.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오면 마을 새끼 막 이렇게 하면서 어. 옛날에 하고 막 안 두드려 맞았겠어요? 지금도 두드려 맞는데 두드려 맞으면 이 마을 놈의 새끼 나쁜 새끼 해새끼 막 하면서 이제 저기도 수다의 장소에서 해소했던 장소라 그래, 극단적 표현이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속에서는 그런 아날로그적 감성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런 감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감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잃어버렸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수평적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또랑가꾸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취지가 좋아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다양한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보면 그래. 또랑이 살아있는 마을은 네. 생기가 돌아. 생기거든. 근데 또랑이 황폐한 데는 다 죽어가. 그래요. 물이 생명인데 그렇죠. 응? 그 생명의 근원인 물이 그래. 다 썩었는데 거기 사는 인간들이라고. 그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또랑을 그래 청계천도 물론 이제 너무 수직화돼서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뭐 회장님은